네, 안녕하세요. 인생서점입니다. 오늘은 초등 문해력이 평생 성적을 결정한다. 예, 오선균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 그 자녀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좀 많이 걱정도 되시고 또 어떻게 또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문해력에 대해서 아이들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오늘 읽어볼까 합니다. 네, 제목은 초등 문해력이 평생 성적을 결정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오선균, 출간일이 2022년 4월 22일입니다. 출판사는 부커. 네. 자, 오늘 영상은 1학년으로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치원을 곧 졸업을 한다거나 또 1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문해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초등학교 내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를 두신 분들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학년 소리내어 읽기 유창성과 정확성. 자, 밑에 보시면은 유창성,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이 물 흐르듯이 거침없는 성질. 네. 말을 참 유창하게 한다.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예. 유창성과 정확성. 이것이 이제 소리내어 읽기랑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소리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소리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한글을 일찍 익히면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함께 책 읽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학년 때는 아이가 소리내 읽을 때 유창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문해력 뿌리가 되는 어휘력을 학습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이와 함께 소리내어 읽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서에 소개된 글은 전문을 다 읽게 하고 읽기 자료와 교과서 뒤에 소개된 작품은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기를 할 때 정확하게 발음하고 알맞은 속도로 읽고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엄마가 실제로 책을 읽어주면서 하면 좋습니다. 아이에게만 일방적으로 읽으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한쪽을 읽고 다음 쪽을 아이가 읽도록 하면 아이도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잔소리처럼 들리겠죠. 이것보다는 함께 읽는 것이 또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 지적을 하기보다 엄마가 먼저 소리내 읽기를 하고 아이도 소리내 읽게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소리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부모도 아빠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먼저 소리내서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네. 성격이 소심한 편인데 집에서 자주 지적을 받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대답하는 데 주저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위축되어 있거나 소심한 아이들은 질문하는 것이 어렵죠. 또 우리나라 학교 문화 자체가 질문 또 자주 하면 많이 하면 뭔가 좀 눈총을 준다든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예, 해외보다는 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의식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운다라고 할 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화죠. 예. 선생님은 또 다른 엄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센 아이들은 지적을 당하면 안 한다고 하거나 욱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평소에 말은 잘하는데 책을 잘 못 읽는 아이들이 있고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데 발표할 때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둘째가 평소에는 말을 참 잘합니다만 또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목소리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때 책을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면 말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리내서 읽게 되면 정확하게 그 문자를 소리화시켜서 읽게 되기 때문에 입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은 눈으로만 묵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또 발음을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말하기 연습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읽게 되면 더 정확하게 읽게 되고, 그리고 말하기 연습까지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다 보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책의 내용을 질문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엄마도 아이에게 내용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만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흐름을 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중력이 좋아진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묵독을 하다 보면, 눈으로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의력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그냥 흐르듯이 이해를 다 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자, 어떠한 낱말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대충 어떤 내용이겠구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훑어 본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아이들도 아직 한글을 완전히 100%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혔다고 해도 문맥상에서의 그 이해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주의력까지 좋아질 수 있다. 네. 실제로도 이제 저희 둘째하고 매일 저도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확실히 제가 읽고 소리내서 읽고 또 둘째가 이렇게 교차로 낭독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한 문장 읽고 또 둘째가 또 그 다음 문장 읽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제가 한 문단을 읽고 또 둘째가 그 다음 문단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집중력도 집중력이지만은 소리내서 읽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얘가 주의력이 흐트러지는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의력이 조금 흐트러지는구나. 오늘의 정서 상태라든가 읽을 당시의 정서 상태라든가 기분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읽다 보면은 부모로서 물론 아이들에 맞춰서 나온 책을 읽지만 많은 것들을 또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한 상식적인 부분들 읽다 보면 너무 또 재미있는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또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이와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흐름을 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을 끊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력도 이제 고갈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흐름을 끊기지 않고 읽었을 때 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책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자꾸 부모가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고 뭔가를 물어보고 한다 그러면 흐름이 끊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주의력이 분산되고 주의력도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네. 함께 소리내 책 읽으면 무엇보다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어휘를 인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휘를 알고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어휘나 앞으로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어휘 위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 받침이 자음이 이제 2개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읽는데 조금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그래서 읽다가 중간에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받침을 빼고 먼저 위에 받침 없는 글자를 읽어보라고 저는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글자들은, 받침이 없는 글자들은 또 쉽게 읽거든요. 예. 자음이 들어간다면은 어떤 소리가 날까? 이렇게 소리값을
기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데, 읽다 보면 아이가 이제 어떠한 어휘를 읽는데 좀 소리를 아직 소리값을 모르는지, 자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어떠한 글자를 읽을 때 어려워하는지, 그죠?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넌지시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자, 아이는 뜻을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예시를 들어주거나 아이가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이런 경험을 부담 없이 하다 보면 책을 읽을 때 어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모르는 어휘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자녀가 둘이지만 첫째와 둘째가 좀 많이 달라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글을 첫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녀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보고 최소 단위의 실천사항을 결정하고 꾸준하게 실천을 해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루에 매일 2권씩 자녀와 책을 읽습니다. 근데 2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권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2권 동안에 하루 길면 30분, 짧으면 한 20분 정도 시간인데요. 그걸 매일 한다면, 그 매일 효과의 힘을 뭐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 꾸준하게 조금씩 하는 것. 근데 2권 정도는 뭐 읽을 수 있어, 이렇게 무겁지 않은 정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하게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면, 네, 자연스럽게 어휘에 대한 얘기도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죠? 재밌는 시간, 책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휘는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문맥적 의미가 중요하므로 책을 읽으면서 익히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문맥적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책을 많이 읽을수록 그런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겁니다. 어휘장을 만들어 어휘를 익히는 것과는 효과 면에서 월등합니다. 아이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를 넣어 짧은 글을 지어 말로 해보게 하거나 어떤 경우에 그 어휘를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교과서에 소리내서 읽기를 하는 예시로 리듬을 살려 읽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를 읽거나 말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어휘, 문장, 글 단계로 읽어가는 중에 특히 어휘 단계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은 어휘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글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 자발성, 선택권 주기. 유치원 때 아이가 혼자서 책을 보거나 읽어달라고 책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대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1학년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의 성장에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1학년이 되면 여러 계획들을 세우지만 아이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책을 대하는 태도도 아이가 유치원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뭔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고 학습에 도움을 줘야겠다고 서두르지만 아이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1학년 때는 글이 많은 것보다 그림 위주의 그림책과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치원이 끝났고 1학년에 입학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바뀌죠. 이제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책들, 조금 더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읽어주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아이들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림책과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줘라. 예.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과 아이들의 입장이 다르다. 예. 어떤 속도면에서 마음이 앞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되는지
좀 분별해서 선별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책을 꾸준히 읽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재미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재미는 학력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키워드입니다. 엄마가 고른 책만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유치원 때 읽던 책을 계속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랑 같이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가 책장을 못 넘기게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아이가 재미를 느끼며 책을 깊이 읽고 있는 순간입니다. 첫째, 어른들은 글자와 내용에 치중하여 책을 본다면 아이들, 특히 1학년 아이들은 그림에 더 집중합니다. 그림책은 글로 다 나타내지 못한 내용을 그림으로 풍부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림을 통해서 더 많은 상상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발견하지 못한 작은 개미 또는 새싹을 이번에는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역시 글은 써 있지 않아도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해석하거나 교훈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발견하는 힘을 통해 재미를 느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책 읽기의 가장 중요한 동기 유발은 재미입니다. 재미있어야 읽어요. 아이들은 책을 읽음으로써 얻는 유익이나 필요성은 아직 모릅니다. 아이들이 재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재미와 흥미. 이것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아이들과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주의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와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먼저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을 읽다 보면 또 거기에 연계 독서로 조금 관심이 없었던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먼저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먼저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 재미있는 분야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재미있는 분야는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갖고 또 읽다 보면 충분한 지식이 쌓이고 흥미가 충족이 되면 또 그 외에 부모가 관심 있는 것도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다른 부분까지도 또 넘어가서 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첫 번째 키워드는 재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독서,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에서는 이 재미라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 접근 방법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죠?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먼저 눈여겨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 책들을 먼저 함께 읽는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책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둘째, 책을 읽어줌으로써 얻는 효과는 자발성입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책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으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책을 읽는 도중에 또는 다 읽고 나서 엄마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책을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현상이죠. 셋째, 책을 함께 읽으면 엄마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며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다양한 주제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자꾸 늦게 일어나고 꾸물거리다가 학교에 늦는다면 지각대장 존 버닝엄을 읽으면서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지각대장 존은 지각하는 아이를 훈계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생님도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지각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지각을 하는 진짜 이유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책의 주제는 다음번에 읽을 때 다시 확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아이가 자꾸 늦게 일어나거나 지각을 한다고 한다면 뭐 어떤 잔소리라든가 꾸중을 하는 게 보다는 이러한 책을 통해서 아이와 자신의 지각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좋은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가 담긴 책 읽기를 통해 학습에 대비할 수 있지만 아직 정보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책 읽는 시간은 10에서 20분 정도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이의 집중력을 생각해서 매일 짧은 시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재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물론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하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간단하고 편하게, 그것을 실천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간단하게는 많은 분량, 무겁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가볍게 만들고요. 내가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겠다. 그런다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예. 두 번째는 환경 설정을 통해서 하기 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매일 책을 읽겠다. 그런다고 하면 한 페이지 정도는 난 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책을 어디 꼽아렸습니까? 뭐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읽겠다라고 한다면은 책상 위에 눈에 보이는 곳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 책을 배치를 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가볍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천하기에 편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꾸준히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하면 66일을 꾸준히 한 다음에 시간을 늘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습관화가 되는 데는 66일이 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이 시기는 정독보다는 다독이 적절합니다. 네. 아이들의 관심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양한 것에 호기심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가는 방향대로, 아이들의 주의가 가는 방향대로 그 관심 있는 책들을 그때그때 같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발췌글은 이제 책 서두 부분에 앞부분에 이제 저자가 책과 친해지는 환경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한번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꾸준히 읽게 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는 무엇보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은 정서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환경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정서적 환경 만들기. 하브르트 독서 토론이 어렵다면 책을 선정해서 가족이 함께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읽을 책을 아이의 의견도 반영하여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노트를 마련해서 읽을 책의 제목, 종류를 쓰고 거실에 둡니다. 그곳에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질문거리, 의문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씁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모두 한 노트에 씁니다. 아이가 쓴 글 아래에 느낌을 공감해주는 말이나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을 써줍니다. 이때 칭찬도 써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써주는 따뜻한 글에 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4주째는 온 가족이 모여 이번에 읽은 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하고 다음 달에 읽을 책을 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노트 한 권 준비해서 함께 읽을 책들을 정하고 그 책에 대한 생각들, 느낀 점들, 궁금한 점들을 함께 적으면 그 안에 이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노트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아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좋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환경 만들기에 대한 방법.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이번에 읽는 책과 다른 장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학년인 경우에는 가족 모두 참여도가 높고 특히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주제를 다룬 책을 선정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아이가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아이를 전적으로 믿어 주어야 합니다. 설령 아이가 선정한 책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적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선정하는 능력도 중요하니까요. 노트 뒷장에 이와 같은 칸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 읽은 책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에 좋았던 점을 엄마, 아빠, 아이가 각각 한 문장씩 씁니다.
노트 뒷장에 이와 같은 칸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 읽은 책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에 주었던 점을 엄마, 아빠, 아이가 각각 한 문장씩 씁니다. 평가는 별 5을 기준으로 자신이 주고 싶은 별의 개수를 주면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옮겨 오질 못해서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한 분이라면 여기가 또 한 칸이 더 있겠죠. 예. 엄마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평가. 그 다음에 아빠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적고, 또 자녀가 적고, 이렇게 한 칸씩 만들어서 평가도 해보고, 책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도 나눠보고. 마지막 평가 부분에는 이제 별을 넣는 거죠. 별을 넣어서 각자가 이 책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고, 별을 몇 개, 5개 중에 2개다, 3개다.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좀 더 얘기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포맷, 형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방법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아이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초반에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아이의 평가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아이가 잘했다면 아이에게 간단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이가 꾸준히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해두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 보상, 지난번에 제가 그 뇌과학 관련된 사오TV님의 책도 함께 읽어봤습니다만,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은 이제 전두피질로 도파민이 흐르게 돼서 아이에게 조금 더 책을 좋아할 수 있는 뇌과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정서적 환경 만들기였고, 이제 두 번째 물리적 환경 만들기입니다. 정서적 환경 만들기가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함께 표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들 부모와 자녀가 이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어떠한 노트를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물리적 환경은 실제 부모와 어떠한 시공간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서적 환경에서 설명한 방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방법이 병행되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다 읽었다면 다시 한 번 더 2회독 하도록 하면 됩니다. 슬로우 리딩은 무조건 천천히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며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활동도 해보고 지난번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책에 관련된 활동도 함께 해보는 것. 그래서 문자로서의 이해와 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이해도 반영을 시켜서 읽는 것. 그러다 보면은 그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아이는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같은 책을 2회독, 3회독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네, 슬로우 리딩의 효과는 양적인 독서가 아니라 질적인 독서를 위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다 같이 정해진 책을 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한 이러한 어떤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6개월만 해보세요. 그 시간이 되면 뇌 또한 책을 읽을 준비를 하고 집중도 잘 됩니다. 네. 그 시간만 되면 당연히 이제 규칙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녀들도 책을 떠올리게 되고 책이라고 한다면 부모에 대한 모습, 그렇죠? 어떤 책에 대한 즐거움 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또 집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년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하게 됩니다. 1년 정도 습관을 들여 평생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때 가족이 다 같이 하는 독서를 기록하는 노트 한 권과 자신이 읽은 책을 기록하는 노트 한 권을 만들어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쓰기 훈련이
됩니다. 노트를 통해서 정서적 환경과 또한 자녀와의 교감을 만들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또 쓰기 훈련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에게보다 좋은 독서 기록장은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단순히 읽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길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편안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정한 시간을 너무 엄격히 지키게 하는 대신 15분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갈 수 있도록 아이를 지지해 주세요. 네, 역시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가지 말라는 얘기죠. 예,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습관을 뵌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관심 분야를 늘려가면서 넓혀가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 가족이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책을 둘러보고 아이가 고른 책을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고른 책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하거나 개입하지 말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가 책을 고른 이유를 들으면 아이의 취향과 관심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책을 보고 싶은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고 또 아이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주말을 이용해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온 가족의 책을 읽는 것도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데 좋습니다. 집에서 읽을 때보다 집중이 잘 되고 자신이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책을 고르고 대여해서 보는 습관은 책과 친해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책방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집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형 도서관도 되고요. 서점도 되고 요즘에 서점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서 밖에 탁 트인 공간에서 책을 보는 것도 책과 즐거움, 책과 놀이와 연관시켜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개성 있는 작은 책방들이 많으므로 새로운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과 관련 있는 환경을 자주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책 읽기와 친해질 수 있는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가르치던 공부방을 따로 두었습니다. 항상 그곳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책 읽기를 했습니다. 그 방에서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놀고 숙제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아이들은 책꽂이에서 책을 가져와 책을 읽곤 했습니다. 책을 읽는 공간을 환경으로 설정한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신이 목표한 것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 있다 보면 그것과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갖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되죠. 이때 아이들이 읽은 책에 대해서 저는 독서 선생님에도 간섭하거나 제가 읽히고 싶은 책을 읽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야 할 시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때는 같은 장소를 정해서 항상 그곳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이나 거실의 책상 등 가족 공동의 장소에서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아이는 아이 방에서, 엄마는 식탁에서, 아빠는 방에서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읽더라도 같이 책을 읽기로 정한 시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균님의 초등 문해력이 평생 성적을 결정한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30년 동안 운영하고 계시고 독서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께서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